거시경제학, 특히 경기 순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이클을 알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을 공부하면 부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부를 늘려놓으면 개인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부를 나누면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후배들한테 꿈, 희망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참 행복하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좋은 공원에 와 있습니다. 봄이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제학을 왜 공부했고 돈이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공부를 언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영문학이나 국문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 가까운 친척이 그 당시 저 문학을 하면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상대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상대 들어갔을 때는 과가 4개였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1학년 때 공통적으로 경제학 원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사무엘슨 경제학 원론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경제학을 접하자마자 굉장히 매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부를 늘려가지고 그 부를 나누는 것이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경제학과를 선택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혹시 어땠을까요? 그 당시 더 실용적인 학문이 경영학이었죠. 그런데 왜 경제학을 하느냐? 경제학을 하면은 취직길이 좀 더 제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학자로 남고 싶었었어요. 거기에 적합한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를 선택한 이유는 혹시 무엇이었나요? 경제학을 크게 보면 미시하고 거시경제학으로 나눠지죠. 물론 그 경제학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거시경제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미시경제학도 중요하죠. 미시경제학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주로 연구하는 분야고요. 거시경제학은 경제성장, 물가, 금리, 환율,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분석하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거시경제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런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시경제학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했던 분야는 금융경제학이에요. 거시경제학 내에서도 주로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금융경제학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려면 흐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통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량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학 내에서도 금융경제하고 계량경제학 이걸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시경제학 중에서 또 금융경제학을 깊게 공부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석사 과정까지는 무역학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석사 마치고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죠. 증권회사는 그야말로 금융이죠. 돈의 흐름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금융회사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융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금융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박사학위 논문도 쓴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거시경제 분석의 중요성을 느꼈을 때가 있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대의 흐름이죠. 거시경제를 모르면 좀 미시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 바닷가에 가는데 그 서퍼들 보거든요. 훌륭한 서퍼들 보니까 파도 타기 그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파도에 거슬리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거는 경기 사이클 파도를 연구하는 학문일 것 같아요. 거시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경기 사이클 좋고 나쁨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증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늘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GDP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죠.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죠. 거시경제학, 특히 경기 순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이클을 알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증권사랑 경제학 교수로서 힘을 써주셨는데 교수님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2001년 9.11 테러 때였었어요. 사실 제가 거시경제 변수로 예측해 보니까 그때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가가 급락하게 나왔었습니다. 9월 전후에 주가가 급락합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 이후로 또 급등을 했었어요. 9.11 테러 전후에 급등을 한번 맞추다 보니까 주요 언론이 저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후로 거시경제 흐름을 보고 좋다 나쁘다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족집게다 이런 거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그 계기가 된 게 9.11 테러였습니다. 그렇게 금융권 쪽에 오래 계시다가 왜 교수직을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교수였었어요. 석사학위를 마쳤을 때가 85년이었거든요. 그때 그 석사학위만 있었으면 지방대학교 교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아주 늦게 갔다 왔는데요. 군대 제대를 하고 88년에 사회에 돌아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를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직장을 찾다가 결국 그 증권회사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순한 경제학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경제 지식을 베풀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예요. 금융민주주의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금융민주주의는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가지고 그걸 나누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슨 경제원론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부를 늘려가지고 나누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금융을 공부하면 부를 충분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부를 늘려놓으면 개인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부를 나누면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빠른 길로 금융 민주주의 가는 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유튜브도 하고요.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또 거시경제의 흐름을 짚어주시다 보니까 사실 실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처럼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교수님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도 앞길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특히 이코노미스트를 오래 했었고요. 정말 그 치열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애널리스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 아마 후배 애널리스트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60대 후반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꿈, 희망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참 행복하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